출간 기념회가 지금 책 나온 지 한 2달 정도 지나서 이제 하는 거니까 혹시나 해서 여쭤보면 안 읽으신 분, 읽으신 분보다 안 읽으신 분, 다 읽으신 거죠? 한 분 계시네요. 저분 보고 얘기했네. 네. 책에 뭐라고 써있었냐면요, 매년 주택 가격이 가장 쌀 때가 1월입니다. 매년 항상 그래요. 왜 그러냐? 이것도 그냥 1월이 싸다 그러면 뭐 하니까 신기하고도 신비하게 매년 10월, 11월 때에 엄청나게 입주 물량이 쏟아집니다. 매년 아파트가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면 당연히 그게 여파가 1월, 2월을 갑니다. 갑자기 시장에 좀 더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 1월, 2월이 항상 설이 껴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사는 걸 조금 미루라고 해요. 미루려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명절 지나서 좀 뭘 하자라고 하지, 명절 전에 이럴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런 표현은 죄송한데 인간은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사실 올해도 보면, 올해도 지금 엄청나게 상승했었잖아요. 근데 올해도 1월달 부동산 뉴스를 보면요, 한번 나중에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1월달. 그럼 드디어 부동산 가격이 꺾였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1월에 실제로. 그래서 보면 제가 올 초에 제가 블로그에도 그렇게 썼었거든요. 대략 2017년도 부동산 전망 시켜가지고 한 5개나 6개 시리즈를 이렇게 했을 때도 저는 나는 올해 오를 것 같다고 실제로 거기에 했었거든요. 물론 결과적으로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1월 달에는 되게 부정적인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드디어 부동산 가격이 꺾인다. 그래서 항상 1월에 안 좋아요. 근데 내년에 그 1월에다가 결국에는 1가구 2주택자들이 집을 다 내놓을 거예요. 내년 1월에.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그래서 혹시나 나는 투기꾼이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년 1월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정말 실거주자로서 나는 좀 싼 집을 좀 더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도 내년 1월이 괜찮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가 지금은 움직일 때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마음에 드는 지역이나 아파트가 있으면 미리 좀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서 미리 좀 봐놓고 해놓은 다음에 중개업자한테 얘기해놓고, 그래서 1월 정도에 뭐 연락이 오면 자기가 봤을 때 그래도 특정 지역 아파트를 계속 관찰했으면 상대적으로 많이 정말 금매가 나왔네 하면 그때 잡으시면 되거든요. 어차피 1월, 2월 지나면 사실 3월, 4월부터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미 버렸는데 가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네. 그럼 결국엔 내년 1월이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사실 크기는 하거든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년이 전체적으로 다들 예상하는 게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년 1월이 바닥이 아니라 내년 1월이 꼭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네. 근데 아마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보면은 거래가 줄었지 가격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가격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올 전반기나 여름까지는 뭐 한 달 기준으로 0.3, 0.5 뭐 이렇게 올랐다고 하면 지금은 0.01, 0.02 이런 식으로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하락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을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해서 했고요. 그 다음은 이게 5가지 분이라고 해서 소득에 따라서 사람들은 집을 사게 돼 있습니다. 1, 2, 3, 4, 5분인데요. 이게 1분이가 145만 원은 그 2인 가구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둘이 합쳐서 145만 원을 버는 거예요, 평균. 그럼 사실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니죠. 물론 이제 부부라고 표현해서 그렇지 외벌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배우자는 아파서 집에 누워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실질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은 1, 2, 3, 4, 5인 중에 제가 볼 때 2분위부터 집을 삽니다. 1분위는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여력이 좀 힘들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산다
라고 하면은 3분위부터 아파트를 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2분위도 아파트를 살 수는 있으되 저분들은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려고 하죠. 꼭 사려고 하지는 않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리고 5분위는 물론 이제 5분위가 835만 원이라서 사실은 저게 좀 애매하기는 해요. 이게 사실은 1분위부터 5분위 또는 1분위부터 15분위까지 있는데 우리들이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 5분위에서 다시 1분위에서 5분위까지 나눠졌을 때 부자 그 한 4, 5분위 정도 되는 분들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열망하는 건 저 3, 4분위 분들이 중산층 이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유형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3, 4분위 분들이 어느 정도 버는 돈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보니까 그래 결국에는 공부를 잘해야 좀 더 이렇게 되지라는 생각을 들어서 사실은 그렇거든요. 물론 한 30대가 40대 뭐 이쯤 되면 깨닫기는 하죠. 뭘 깨닫느냐? 아 그래 꼭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를 간다고 이게 잘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렇지 않고 저렇게 잘 사는 인간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지만 문제는 뭐냐? 내가 다른 인생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한테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게 그게 자기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문에 더더욱 사실은 목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5분위 정도 되면 저 5분위에서 또 한 4, 5분위 정도 그러니까 뭐 월 한 1,500, 2,000 이상 쳐서 버는 분들 중에는 여기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대략 저도 이제 저희 아이가 첫째가 고1, 둘째가 중2쯤 되는데요.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한 1학년쯤 되면 냉정하게 부모로서 깨닫습니다. 우리 아이는 안 되겠구나. 아, 공부로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습니다. 아닌가요? 솔직히 깨닫지 않나요? 내가 미련을 갖고 끝까지 하는 거고 또 부모로서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계속 이제 하는 거지. 솔직히 대략 느끼거든요. 아 얘는 공부머리는 없구나. 나 닮았네. 이런 거 내가 깨닫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불구하고 3, 4분위는 그래도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근데 5분위에서 한 4, 5분 정도 정말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 어차피 뭐 공부도 안 되는 거 그냥 뭐 대학 못 가면 어쩌냐? 뭐 유학 가면 되지. 이렇게 됩니다. 네. 유학 갔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유학 갔다 오면은 스펙이 쌓여서 좋은 회사를 취직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것도 안 되죠 사실. 요즘은 대기업은 스펙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그 대기업 다니는 저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야, 내 요즘 들어온 애들 스펙을 보면 나는 절대 위에서도 못 들어온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스펙이 장난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학 갔다 와서 얘네들이 그걸로 대기업 다닐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 그 아까 그 사업분이 되면 그래 갔다 와서 건물 빌려줄게 그냥 나쁜 짓만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학군을 따지지 않아. 그래서 보면 정말 그 비싼 집들 학군이 좋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서 제일 비싼 데가 한남더위 제일 비싸다고 하죠. 한남더위를 학군 때문에 가시는 분 봤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한남더위뿐만 아니라 그 바로 앞에는 뭐 메인 아파트 이런 데 다 학군 때문에 가시는 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소득분위에 따라서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사실은 중산층을 저격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대투자를 하면 세를 놓는 거잖아요. 세를 누구한테 놓죠? 대부분 상사분한테 넣어요. 네. 그리고 또 자기는 또 전세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들끼리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주인이 올려도 저런 주인도 나는 가서 야 올려. 네, 그 자기네들끼리 계속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고 있는 것도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분위를 아는 게 중요한 거는 결국엔 저 분위에 따라 사람들은 집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비싼 집이라 하더라도 400만 원 버는 사람이 이를테면 그런 집 못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아파트를 사겠다 그러면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거든요. 반지하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살아? 누가 살아?